분명히 잤는데도 아침이 무겁다면 잠보다 먼저 생활 리듬을 보셔야 합니다. 어제도 분명히 잠은 잤는데 아침에 눈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어나기는 했는데 머리는 맑지 않고 몸도 천천히만 움직여지고 한참이 지나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잠이 부족했나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잠을 적게 자서만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소보다 더 오래 누워 있었는데도 아침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도 잔 것 같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잠시간만 먼저 봅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지금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무겁고 몸이 덜 깬 느낌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수면 시간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졌을 때 아침 컨디션이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몸이 축 처지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상시간, 아침 햇빛, 낮 동안의 움직임, 저녁 시간의 생활 습관까지 모두 이어져서 다음날 아침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더 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생활 리듬부터 먼저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무겁다는 느낌은 단순히 조금 졸린 정도와는 다릅니다. 분명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도 눈꺼풀이 쉽게 떠지지 않고 세수를 해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고 몸이 한참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나 물을 마신 뒤에도 여전히 몸이 덜 깬 느낌이 남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이미 기운이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날이 가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아침이 반복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수면 시간부터 떠올립니다. 어젯밤 몇 시에 잤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몇 시간을 누워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잠든 시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과 비슷한 시간에 잤는데도 유난히 아침이 무겁고 어떤 날은 늦게 자도 오히려 덜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단순히 잠의 양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밤의 수면만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으로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몸이 하루의 리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이 조금만 불규칙해져도 아침 컨디션이 먼저 흐려질 수 있고 한번 무너진 흐름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상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낮 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저녁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쉬어야 할 시간과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분명하게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무거움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다음 단계에서 원인을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전날 밤을 떠올리게 됩니다. 늦게 자서 그런가, 중간에 깨서 그런가,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의 몸이 밤 몇 시간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에 따라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햇빛을 보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쉬는 시간을 모두 이어서 기억하듯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겁다는 문제를 볼 때는 밤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하루 전체의 생활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늦게 잠든 날이 아니어도 기상 시간이 계속 바뀌거나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저녁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몸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잠은 충분히 잤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경우 생활 리듬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일정이 예전보다 느슨해졌거나 낮잠과 휴식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몸이 낮과 밤의 경계를 흐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아침에는 일어나도 완전히 깨어난 느낌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아침에 눈이 무겁고 몸이 둔한 느낌이 꼭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리듬, 활동량, 빛, 노출, 저녁 습관, 긴장 상태처럼 여러 가지가 협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실제 원인은 다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부분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유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기본 원인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무겁고 몸이 덜 깬 느낌이 계속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원인 중 하나는 수면 시간의 불규칙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비슷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일찍 눕고 어떤 날은 TV를 보다가 늦어지고 또 어떤 날은 아침에 더 오래 누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반복되면 몸은 언제 쉬고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 일정한 흐름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분명히 잠은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눈이 무겁고 몸이 늦게 깨어나는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실제로 편하게 쉰 시간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충분히 쉰 것은 아닙니다. 누워있는 동안 생각이 많거나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중간중간 자주 깨는 날이 반복되면 몸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상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TV를 오래 시청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밝은 불빛 아래 있으면 몸이 천천히 쉬는 흐름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몇 시간 잤는지만 보지만 실제로는 잠들기 전까지 어떤 흐름으로 밤을 마무리했는지도 아침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녁 시간의 작은 습관들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지거나 늦은 밤 간식이 작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몸과 머리를 계속 쓰는 일이 이어지면 몸은 충분히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밤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은 비슷해 보여도 몸의 회복감은 떨어질 수 있고 다음날 아침 눈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원인일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잠의 양만이 아니라 잠들기까지의 흐름과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의외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저녁 습관과 수면 리듬일 수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아침에 눈이 무겁고 몸이 덜 깬 느낌이 들면 밤에 얼마나 잤는지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보다 낮 시간의 흐름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입니다. 사람의 몸은 밤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얼마나 규칙적으로 움직였는지, 햇빛을 얼마나 봤는지, 식사와 휴식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다음날 아침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느슨해지거나 일정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밤에 누워 있어도 깊이 쉬는 느낌이 약해지고 아침에는 일어나도 개운함이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낮 시간의 활동량과 생활 리듬이 아침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늦게 자거나 하루쯤 리듬이 흐트러져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 동안 집 안에만 머물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고 움직임도 적은 생활이 이어지면 몸은 낮이라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오후 늦게 길게 낮잠을 자거나 식사 시간이 날마다 다르거나 하루 중 가장 활발한 시간이 밤으로 밀려 있으면 몸은 밤과 낮의 경계를 더 흐리게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은 밤의 잠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입니다. 몸은 단순히 오래 누워 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답게 깨어 있고 저녁에는 서서히 쉬어가는 흐름이 있어야 아침에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무너지면 수면 시간은 비슷해도 몸이 회복을 덜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거움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더 자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낮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아침빛을 봤는지, 낮잠이 길어지지는 않았는지, 식사와 휴식 시간이 너무 들쑥날쑥하지는 않은지를 함께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보는 그러나 생각보다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무겁고 몸이 덜 깬 느낌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아침이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아침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이 바로 따라오지 않으니 세수하고 식사하고 움직이는 일까지 전부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의 첫 흐름이 무너지고 해야 할 일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침이 좀 힘든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날이 반복되면 생활 전체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낮 시간에도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느낌이 오래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싫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는 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량은 더 줄고 다시 밤이 되어도 몸이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는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이 무거워서 낮 활동이 줄고 낮 활동이 줄어서 밤의 흐름도 흐려지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은 더 무거워지는 식의 반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만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 하나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이 점점 흐트러지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런 상태를 오래 두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개운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가라앉기 쉽고 별일이 없어도 의욕이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외출하는 일도 미루게 되고 집 안에서도 자꾸 쉬는 쪽으로만 흐르기 쉽습니다. 물론 아침의 무거움이 모두 같은 이유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불편감이 오래가거나 일상에 큰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다른 건강 상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생활 리듬이 흔들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몸은 점점 더 아침을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겁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차분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무겁고 몸이 덜 깬 느낌이 반복될 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잠든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일찍 자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언제 일어나는지가 생활 리듬을 만드는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조금 늦게 잤더라도 아침 기상 시간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몸은 하루의 시작을 일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의 핵심은 무조건 더 자려고 하기보다 아침 시간을 가능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몸이 낮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커튼을 열고 빛을 보고 가능하면 창가에 잠시 서 있거나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아침 식사 시간을 너무 늦추지 않고 물 한 잔이나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깨우는 흐름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후 늦게 길게 낮잠을 자거나 밤이 되어서야 가장 활발해지는 생활은 아침 컨디션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은 하루의 흐름을 통해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기 때문에 낮 시간의 생활도 함께 바꿔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을 조용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을 많이 쓰는 일, 식사와 간식이 너무 늦어지는 습관은 몸이 천천히 쉬는 흐름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거운 분일수록 저녁에는 몸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생활 리듬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상 시간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맞추고 아침 빛을 보고 낮 동안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저녁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흐름이 쌓이면 아침의 무거움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핵심은 잠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침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을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씩 따라오셨다면 이제 왜 아침에 일어나도 눈이 무겁고 몸이 덜 깬 느낌이 반복되는지 조금 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리듬 전체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든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 아침에 빛을 보는지, 낮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지, 낮잠이 길어지지는 않는지,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아침 컨디션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피곤함처럼 느껴져도 그 안에는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몸이 예전처럼 불규칙한 생활을 쉽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무겁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더 자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몸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조금 더 일정하게 맞추고 빛을 보고 낮 동안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저녁에는 서서히 쉬는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진 신호를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가장 흐트러진 한 가지부터 차분히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리듬이 조금씩 정리되면 아침의 무거움도 서서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이 무겁다고 해서 무조건 잠이 부족한 것만은 아닐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수면 시간보다 생활 리듬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내 생활과 가장 닮은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소 아침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내가 바꿔보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보실 추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